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하세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네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뭐 좀 눈이 좀 오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야 하는데 뭐 눈도 없고 날씨는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같은 기분이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눈이 많이 오면 좀 불편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 그런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흥겨운 캐롤송도 안 들려. 응? 이 밖에 한번 돌아다 보면은 캐롤송이 거의 없더라고. 사라진 것 같아요. 장사도 요즘 안 된다고 난리더라고. 소상공인들 보면 다들 힘들다고 난리고, 이 상가 건물들 보면은 빈 점포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내수 경기가 완전 꽝입니다. 꽝. 너무 안 좋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앞으로 참 이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어요. 그냥 불현듯 두려움도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매번 저렇게 싸움질을 하고 있고, 지금 네가 옳니 내가 틀리니 뭐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옳고 네가 틀리는 건지. 하여튼 너무나 지금 개판 5분 전입니다. 정치가. 정치가 불안하니까 경제 자체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지금 대비해도 지금 난리인데, 앞으로 트럼프 2기 집권 시작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크나큰 쓰나미가 올 것 같아요. 쓰나미. 이 쓰나미 어떻게 잘 헤쳐나갈 텐데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경제가 망하면은 진짜 나라 다시 한번 되돌리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하여튼 큰일입니다.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잘 되려면은 대기업들이 잘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대기업을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대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 국민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야. 삼성에 버려야지 뭐 법인세를 걷든자든지. 삼성에서 말 그대로 이익이 안 나면은 법인세 빵원이에요. 그냥 세금 어디서 메꿀 거야? 이 많은 세금. 이 복지를 지금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 복지 혜택 누리려면은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퍼다 줄 게 아니야. 지금 막 퍼다 줄 게 아니고 좀 선택적 복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말 그대로 복지 혜택 좀 누리게 해주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겠죠. 하여튼 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적시에 딱 분배를 잘해야 하는데, 무조건 돈만 뿌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참 힘들어요. 대한민국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가죽 자켓 아저씨 보세요.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분? 어? 젠스랑. 이 창업자들이 참 보면은 훌륭해. 우리나라 창업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창업자들, 멋진 창업자 다 보면은 뭐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통해서 이제 물려받은 사람들, 뭐 기업 물려받은 사람들이 좀 태반인데,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한 놈들 하나도 없어요. 이 창업가 정신이 없으니까, 이 프론티어 정신이 없어. 기업이 이제 골골골 가는 거야 이제. 혁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럼 기업이 이제 결국은 이제 노화되는 거죠. 근데 사라집니다. 사라져. 미국은 이렇게 이제 창업가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다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음? 하여튼 재벌들 문제 많아. 보면은 재벌들 문제 많습니다. 이제 내가 볼 때는 전문 경영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지 뭐 자기가 금수저다, 재벌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진짜 경영 못하게 하든지 해야지. 기업의 경영은 말 그대로 전문 경영인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뭐 상무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갑자기 1년 만에 2년 만에 사장 달고 뭐 부회장 달고, 그런 애들이 무슨 사업을 이끌고 하겠습니까? 무슨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 고생도 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데,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약간 비관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그 기업 잘 보셔야 돼요. 한번 그 기업의 그 오너들도 보고
CEO들이 한번 보여야 돼요. 그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돼요. 하여튼 내년에 반도체 업황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AI가 주도하고 있는 사이클에서 현재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이 제공 사업자들의 설비 투자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분이 있던데, 하여튼 지난해 그 반도체 다운 사이클의 기저효과로 올해는 KPX 규모가 전년보다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감소하는 내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하겠지만은 절대 규모는 확대될 거다. 이렇게 언급하는 증권사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 센터하고 AI 디바이스 등 AI 반도체 수요의 급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D램과 낸드 모두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는 비트 기준으로 30% 수준으로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네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공세는 가격 하락을 이끌 변수로 지목이 되는데, 내년에도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하고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렇게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와 이 범용 반도체 위주의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혼합 평균 판매 단가의 일시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HBM하고 SSD, ESSD 등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여기 DDR4와 같은 레거시 메모리 가격 하락을 이유로 이 DDR5도 덩달아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 관측이 된다는데, 내년에는 산업 내 비트 수요 기준 DDR4 비중이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DDR4의 비중을 줄이고 5를 늘리고 있는 메모리 그 3, 4의 수익성 하락 영향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CXNT DDR5 양산 제품이 탑재된 D램 모듈 출시 소식이 확인되고 있고요. 메모리 3사 대비 수율과 성능 면에서 뒤처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급증하는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DDR4에 이어서 DDR5의 시장 교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경계를 해야 한대요. 무엇보다 내년에는 그 HBM 시장을 둘러싼 메모리 3사의 그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거다. 그런 관측이죠. 엔비디아의 그 블랙일 제품군들을 위한 HBM3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는 것 같고, 내년에 하반기로 갈수록 HBM3의 12단의 출하 비중은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예상되는데, 그 하이닉스는 내년에도 엔비디아 HBM 공급망에서 기술과 수율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점 효과를 볼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네요. 특히 HBM3의 12단의 수율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경쟁사보다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하이닉스는 지난달 SK AI 서밋 행사를 통해서 HBM3 16단 공개했고, 이 고객사 출시 일정에 따라서 16단 제품이 양산될 수 있을 거다. 내년에 연간 주력 제품이 12단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와 향후 16단 이상이 주류가 될 HBM4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건데, 엔비디아의 AI 그 GPU 출시 로드맵에 따라서 HBM4가 탑재될 그 루빈 제품군은 내년 말부터 양산될 거라고 하는 거죠. 다만 1년마다 기술적으로 진화된 그 새로운 세대의 부품을 개발해서 양산하는 것에 대해 메모리 제조사들의 부담감도 증가하고 있고, 2026년인 양산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을 해요. 그 향후에 이제 메모리 3사가 엔비디아 HBM 공급망에서 경쟁해도 생산 능력과 대역폭 발열량 등 여러 평가 항목에서 제조사 간의 HBM의 가격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번의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에서 과다 투자로 공급 과잉과 이 가격 하락의 경험을 가진 제조사들은 경쟁사 진입을 염두에 두고 생산 능력 확장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HBM의 가격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 보고, 다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70% 중반 이상의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HBM의 가격 하방 압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IRA하고 이 반도체 지원법 폐기 가능성은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 개선을 더디게 만드는 그런 불확실성을 자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취임 전에 칩스법 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 규모를 문서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칩스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여러 지원들을 국가, 기업 간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그 미국 내
투자 유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압박은 좀 강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보수적인 그 KPX 그 계획 수립의 그 기조에 반하는 시나리오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밸류체인으로 묶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대중 반도체 규제 강도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트럼프 2기 집권 들어서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HBM이 한 방에 이거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 쉽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을 좋아하죠. 편협적으로 좋아하는데 남들이 봐도 이 삼성이 이 HBM은 하이닉스를 쉽게 꺾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 SK 하이닉스가 한 발 좀 앞서가는 것 같고 삼성은 약간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하이닉스가 한 수 위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아직까지 삼성에서 특별한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하이닉스의 그 독주 체제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뭐 힘을 꺾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너무 삼성에만 몰빵 때리진 마세요. 삼성도 좋은 기업인데 그 HBM을 너무 늦게 한 것 같아. 좀 미리미리 좀 했더라면은 이런 험난한 꼴을 안 당할 텐데, 이런 거 보면 참 하이닉스가 참 재치 있게 한 발 빨리 나가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봬요. 굿나잇.